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또 이 연휴인데 화제가 된 게 있어가지고 생방송을 하려다가 이거는 따로 영상을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찍기로 했어요. 일단 가장 커뮤니티에서 지금 난리인 빗썸의 소득세 800, 300억 부과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한다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일단 빗썸의 지분을 들고 있는 비덴트에서 발표를 했죠. 국세청이 빗썸의 소득세 800, 300억을 내라고 부과를 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들으면 뭐 원래 거래소는 항상 세금 내고 있던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세금의 종류가 좀 달라요. 이번에 과세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소의 수익에 대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안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소득세를 내라, 소득세를 내라라는 거였고요. 이 기준은 22%, 기타 소득으로 잡아가지고 소득은 종류는 암호화폐는 우리 모르겠으니까 종류가 뭔지 모르겠는데 기타 소득을 갖고 22%를 내라. 근데 803억을 내라 라고 나왔는데요. 여기 이 내용이 사실 되게 지금 재밌어요. 재밌어서 좀 더 조잡은요. 일단은 정확하게는 사실은 금융당국도, 금융당국이라고 하면 안 되죠. 국세청도 정확하게는 과세 기준이 지금 좀 없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국 관계자, 국세청 관계자죠. 국세청 관계장이 제척 기간이 5년이니까 빗썸이 지금 설립된 지가 5년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5년 이 올해가 지나면 이제 내라고 미리 우리가 해놓지 않으면 그게 없어지니까 일단 내라 라고 5년 전 거부터 해가지고 한꺼번에 던졌다고 합니다. 이게 총 803억이다. 이게 외국인 거래 관련. 근데 이 재밌는 게 이 이 803 이게 뭐 무슨 근액 이게 무슨 근액 이게 누가 만든 거냐면요. 이 기준을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이 803억을 내라는 기준이 뭐냐면 이게 조사 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의 결론이에요. 이게 국세청 최정예 조직이라고 합니다. 최정예 조직인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빗썸을 2년 동안 세무조사를 했어요. 2년 동안. 사실 세무조사가 원래 회사 하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데 그걸 2년 동안 했는데 법인세 탈루나 주주들 탈세는 못 잡았고 결국은 외국인 고객들의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그걸 이행하라는 거예요. 803억을 내라. 근데 이게 정말 웃긴 얘기인 게 근데 이걸 기억하세요. 여기는 최정예 조직인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의 결론이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 자 여기서 정말 소득이 발생해서 소득세가 나온 거냐라는 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지금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의 결론에 따르면 원화 출금액에 따른 소득의 22%를 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으로 돈을 넣었을 수 있죠.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입금했다고 칩시다. 빗썸에다가. 그 다음에 거래를 다 한 다음에 뭐 돈을 잃었는지 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다음에 100만 원을 뺐어. 5년 사이에. 나머지는 뭐 빗썸에 그냥 있겠지. 그럼 그 100만 원에 대해서 22%를 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는 국세청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현금을 뺐으면 현금을 뺐으면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만약에 비트로 넣었으면 뭐 그렇다 사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얘네들 이 국세청의 생각은 너희는 현금을 넣은 적이 없고 암호화폐 자산을 넣었고 그 다음에 현금을 공짜로 빼갔으니까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이거 되게 세금이 나오면 자산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국세청이 내린 803억은 자산에 대한 인정도 없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비트를 자산을 인정도 안 해주는 거야. 뭐 비트든 이더든 이런 코인에 대한 혹은 이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 인정도 안 돼 있고 왜냐? 니네는 아무것도 아닌 거를 입금해서 현금을 빼봤으니까 이 현금이 다 100% 소득이라는 거야. 이게 국세청의 지금 논리예요.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의 결론입니다. 이게 너희는 아무것도 없니? 그러니까 무슨
아무것도 아닌 거를 입금해서 현금을 빼갔으니까 이거는 100%다 소구득이다. 그래서 22%를 내라.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국세청의 최정예 조직인 조직의 그 이해도를 잘 보여주는, 예, 그것도 2년이나 조사를 했는데, 와, 2년이나 조사했는데 2년 동안 정말 조사를 열심히 하셨네요. 예, 그렇게 됐고요. 그 재밌는 거는 이게 있어요. 자, 이거는 기재부에서 밝힌 건데 되게 재밌어요. 기재부는 그 국세청의 상위 조직입니다. 상위 조직이 국세청을 관할하는 게 기재부예요. 근데 기재부에서는 소득세법은 열거 소득에 대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열거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 법 안에 들어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을 징수한다.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들은 소득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게 열거주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양도소득은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이고 기타 소득은 복권 당첨금 원고료 강원료를 열거하는데 암호화폐는 이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답변을. 근데 지금 국세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국세청에서 밝힌 거는 기타 소득을 잡겠다는 거예요. 기타 소득을 잡겠다는 건데 참으로 이상하죠. 참으로 이상하죠. 왜냐하면 기타 소득에 일단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물론 이거는 감별을 해야 돼. 이거 감별을 해야 돼. 이거는 한국인에 대해서 지금 대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외국인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도 한국인에 대해서 과세를 22%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근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근거는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주로 원화를 입금하고 원화를 다시 빼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를 했다가 수익이 났던 손해를 봤던 어떤 넣고 뺏고의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대부분 비트를 넣거나 뭐 다른 암호화폐를 입금했다가 원화를 출금하는 구조로 사실은 많이 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니네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돈을 빼간 거 아니냐라는 주장으로 사실 국세청이 놀린 것 같아. 이게 지금 국세청이 놀린 것 같은데 사실 국제적인 이 암호화폐법이 제정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참으로 근시안적이고, 일단은 던져보자, 던져적인 그런 스탠스인 것 같은데 참으로 옆에서 보기 안타깝죠. 옆에서 보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2년이나 준비를 했는데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빗썸이 생긴 지는 5년이라고 하지만 실제 거래액이 세금이 나올 정도로 의미 있게 올라온 거는 사실 최근 한 2, 3년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1, 2년을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첫 1, 2회를 과세를 안 한다고 해도 그거 과세 못하는 게 사실 큰 금액이 아닐 텐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국세청의 어떤 이미지, 한국의 이미지를 참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는 법정 다툼이 가겠지만, 국세청이 이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본인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린 이걸 한번 던져놨으니까 나중에라도 법이 개정되거나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합법한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을 때 우리 던져놓은 걸 근거로 우린 이미 니네 내라고 했다라는 걸 근거로 이전 것까지 다 하겠다라는 근거를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물론 개인 투자자 외국 분들에게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 한국 개인들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근데 좀 크게 보자면 이거는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는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뭐 업비트라든가 빗썸이라든가 거대 거래소들이 있는데 이런 거래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글로벌 마켓 진출이잖아요. 글로벌 마켓 진출이고 저희 개인 투자자들도 바이낸스라든가 이런 데서 거래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데서 거래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내가 원천징수 22%를 당한다. 라는 게 결론이 나거나 리스크가 있을 경우 그 거래소를 쓰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바이낸스 쓰는데 바이낸스에 100만원을 입금하면 22만원을 뜯긴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당연히 쓰지 않죠. 당연히 쓰지 않고 그러다 보면 한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은 국내에만 한정해라. 국내 사람들끼리만 하라. 이 얘기가 되는데 결국 이거는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손해고 암호화폐 한국 시장 전체에게도 손해다. 왜냐하면 외국인 거래액이 줄어들면 결국은 주식시장 똑같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돈 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지.
물론 그렇게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이니까 암호화폐는 폭락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리퀴디티, 이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개인들은 사고 싶을 때 제대로 못 사고 제대로 된 가격에 팔고 싶을 때 제대로 된 가격에 못 팔고 거래소들은 점점 위축되고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전체적으로 성장이 침체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 국세청이 이렇게 하라는데 이 정도가 이번 과세의 의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국세청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